지금부터 2023년 8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 의례 및 표창 수여, 부서별 주요 업무 구두 보고에 이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8월 직무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바로 표창장, 소통 담당관 주무관 정영경.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문화체육과 주무관 이원지. 내용은 같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대상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하반기 신속 집행 추진 현황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8월 24일 기준 전 부서 신속 집행률은 63.9%며 부서별 신속 집행률 세부 현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총 9건의 부서별 주요 업무 구두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제5회 금천과학축제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으로 다시 만나는 세계 디지털 금천이라는 슬로건으로 4차 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제5회 금천과학축제 지사이언스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 기간은 이번 주 목요일인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이며
첫날은 개막식 행사로 오후 7시 30분부터 금천구청 광장에서 라이브 생중계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 장소는 금천구청 광장 및 썬큰 광장 등 구청 일대이며 금천과학축제 홈페이지 및 메타버스 서울에서 온라인 축제도 병행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금천과학축제는 디지털 일상화와 과학기술 생활화, 과학문화 대중화를 컨셉으로 축제를 기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시, 서울시립과학관 등의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과의 연계로 풍성한 행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디지털 정책관에서 기획한 메타버스 서울을 과학축제와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완성도 높은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가 생활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환경을 긍정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최현우 매직쇼,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특별 강연, 대형 로봇 타이탄 퍼포먼스, 방탈출 버스 등 다채로운 과학 프로그램 운영과 종이 비행기 날리기, 과학 골든벨 등 주민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테스트 개최 및 다양한 깜짝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 제로 실천을 위한 친환경 봉투 비치 등 지속 가능한 과학 컨셉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소통 담당관에서는 홍보부스 운영과 유튜브 채널 사용 협조를 요청드리며 주민안전과에서는 디지털 체험장 운영과 환경과는 금천구 2050 탄소 중립 시민 실천당 부스 운영을, 행정지원과는 행사장소 대관 및 외부 인터넷만 설치 지원 협조를, 주차관리과에서는 축제 기간 중 구청 일대 주차관리 협조를, 건설행정과는 행사장 주변 불법 노점 및 적치물 관리 협조를, 보건정책과는 구급차 대기 및 의료진 지원 협조를 요청드리며 전부서에서는 축제 개최 홍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별도의 안전경호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천경찰서 및 주민안전과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 안전요원 배치로 질서 있는 행사장 유지와 행사장 내 시설물, 사전 및 수시 점검 실시, 비상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행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축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첨단 과학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창의과학 인재 양성과 과학도시 금천의 과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청년과장이 2023년 금천구 지역 박람회 개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 일시는 2023년 9월 20일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합니다. 2018년도 이후 5년 만에 개최하는 취업 박람회로 금천구가 개최하고 서울관악고용플러스센터, 노사발전재단,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 50플러스센터, 중앙대학교 등 유관기관 5곳이 주관하여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의 우수기업 20여 개사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 면접과 채용을 하는 기업채용관, 금천 일자리센터 및 유관기관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홍보관, 퍼스널 컬러 진단, 헤어 메이크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을 제공하는 부대 행사관 등 총 29개 부스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행 방법은 9시부터 일반 구직 상담, 11시부터 부대 행사, 13시부터 기업체 채용 면접을 실시합니다.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취업 박람회에 많이 참여하여 희망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이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금천 복지나눔 한마당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구민의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3년 9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천구청 광장에서 관내 복지 관련 기관 및 지역 주민 등 1000여 명의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체험 등 먹거리 부스와 바자회, 무대 공연 등이며 참고로 본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간 중단되었다가 올해 개최함으로써
민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소통 담당관에서는 행사 홍보와 행사 촬영 및 언론 보도 협조를,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에서는 표창자 국적 심사 및 청사 주차장 무료 이용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주민안전과에서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검토를, 공동체과의 구청 광장 원형 화분 이동 조치 협조를, 청소행정과는 재활용 분리수거함 대여와 행사 종료 후 청소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며, 각 동에서는 동복지협의체 먹거리 부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이므로 행사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당일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조합원 피해 예방과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회계사 등 전문 인력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독산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총회, 이사회 및 대의원의 운영 적정 여부와 조합원 자격 적정 여부, 주택조합 업무의 대행 자격 적정 여부, 자금 관리 방법 관련 규정 적정 여부 등입니다. 실태조사 후 결과는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또는 행정지도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에서 사계절 대표 축제 중 가을 축제인 제13회 2023년 금천구 도서관 북 페스티벌 행사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과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책 읽는 독시 금천을 만들고자 축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사 주제는 다 같이 북근북근으로 독서의 힘을 키우자는 의미와 책을 더욱 가까이 하자는 중의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사 일시는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장소는 금날의 중앙공원 일대로 희망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행사는 크게 공연존, 책장터, 체험존, 홍보존으로 구성되며 공연존에서는 마술쇼를 시작으로 작가 북토크, 유공자 표창, 빅북 읽어주는 구청장님과 아이들 등으로 행사가 진행되며 책장터 및 체험존에서는 도서관에서 준비한 책을 한 권당 1,000원으로 판매하고 체험 부스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진행 예정입니다. 이어서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가에서는 금날의 중앙공원 사용 협조 요청이며 금천문화재단은 행사 운영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철저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이 2023년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및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향후 주간단체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추석맞이 무상점검 행사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개요입니다.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 금천구지의 주관으로 2023년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구민 및 관내 직장인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구정 후정 주차장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소모품 무상교체, 자동 차량 유지관리 교련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원 계획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기본조례 근거로 자동차 소모품 무상교체 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조례를 금년 안에 개정하여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사항입니다. 소통 담당관은 구 홈페이지, 금천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 홍보를, 행정지원과는 행사 장소 및 소요 전력 지원,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관련 단체, 통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 홍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이전과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기본조례가
금년 말까지 개정되어 2024년부터 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공동행동 추진 및 공동행동과 연계한 직원 건강 프로젝트입니다. 건강도시 공동행동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전체가 같은 목표로 공동의 행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정체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공동정책인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기 위해 2023년 9월 5일을 건강도시 행동 D-Day 날로 정하였습니다. 슬로건은 채식하고 계단 타고 팔팔하게입니다. 우리고도 9월 5일 함께 동참할 계획입니다. 구내식당 메뉴를 채식으로 구성하고 출퇴근 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독려할 예정인데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지구 모두 건강하게 만든다는 마음으로 직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5일 화요일에 계단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직원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증정할 계획이고요. 또 희망자에 한해서 체성분 검사도 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제작해서 주민들께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건강도시 공동행동과 연계해서 그동안 코로나나 각종 업무에 지친 직원들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를 약 2달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2달 동안 계단 이용을 권장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보건소 전문 운동 처방사가 직원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강의 및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려주는 건강교실을 열 계획입니다. 어깨나 목, 허리 통증이 있는 직원분들께서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대강당이며 약 30분가량 점심시간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다만 대강당 일정이 가능한 날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교실 주제는 금천구청 직원을 위한 짧지만 긴 여운을 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요. 2달 동안 근력이 제일 많이 증가하신 분 그리고 체지방이 제일 많이 감소되시는 근력왕, 체지방 감소왕들께는 또 고가의 경품도 드리니까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구내식당, 채식식당 구성 및 대강당 이용 협조 부탁드리고요. 소통 담당과는 영상 제작과 D-Day 홍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코로나19가 이제 2023년 8월 31일자로 2급에서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전환됨을 구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5일 권고가 전면 권고로 변경되고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4급 전환 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보건소 앞에 선별진료소는 축소되어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된 후 1급으로 분류되었고 2022년 4월 2급으로 하향, 그리고 1년 4개월 만에 제일 낮은 단계인 4급으로 하향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정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자살 문제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매년 9월 10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이날로부터 일주일을 자살 예방 주간으로 지정, 자살 예방 교육 홍보와 생명 존중 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 개요입니다. 만 13세 이상 지역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금천 뮤지컬 센터에서 창작 뮤지컬 상영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참여 신청은 보건소 생명존중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뮤지컬 상영은 제목 메리골드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란 주제로 자살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을 유도,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뮤지컬 상연 전후에 희망나무 메시지 부착과 올 스크리닝 검사 등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실시 등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협치사항입니다.
소통 담당관에서는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행사 홍보와 동주민센터에서는 지역 주민 문의 시 행사에 대한 안내를 협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학과에서 마약류 익명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최근 국내 마약류 밀반입과 신종 마약류가 등장하고 SNS 등 마약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무작위 마약 배포와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익명검사를 도입하여 조기에 피해를 차단하고 마약류 노출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8월 28일 금일부터 보건소 3층 임상병리실에서 시행하며 대상은 마약류 피해가 의심되거나 익명검사를 희망하는 서울 시민입니다. 제외 대상자로는 법적 조치를 희망하는 범죄 피해자, 직무 관련 검사를 원하는 경우, 마약류 처벌이나 중독 치료 유경험자입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필로폰, 대마, 몰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로 총 6종 검출 가능하며 무료 소변 검사로 시행합니다. 절차로는 우선 설문지 작성을 통해 적격 대상자를 선별하고 소변 검체 채취 후 5에서 10분 뒤 결과 확인을 합니다. 음성인 경우 임상병리실에서, 양성인 경우 1차 진료실에서 상담 후 2차 확인 검사를 위한 연계를 합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현재 홍보 중이며 서울시와 은평병원 소통 담당관과 협업하여 조기 개입, 신속 대처로 구민의 불안도를 낮추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금천구의 장기적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면은 명품 도시 금천을 위한 녹지 보행축 조성 추진, 이렇게 한번 제가 붙여봤어요. 우리 지금 명품 도시가 이제 목표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금천구가 면적이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조금 적은 편이죠. 근데 이게 뭐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대단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좁은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개념이 뭐냐면은 컴팩트 시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모든 도시 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래 도시의 지향점입니다. 막 분산되어서 하면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좁은 지역에 도보로 다 이동 가능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야말로 그것이 미래 도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면적이 지금 좁고 동쪽으로는 우리 산이 있고 또 서쪽으로는 또 우리 뭐 강 같은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천혜의 조건이다. 뭐 과거에는 이걸 명당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 금천구에 있는 전 지역은 산과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이 다 명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과 강의 모든 지역이 다 도보로 접근 가능하죠. 지금 이런 지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개는 도보 접근이 되게 어렵습니다. 좀 넓기 때문에 차 타고 가야만 겨우 한강에 간다든지 뭐 산에 간다든지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산이건 강이건 다 도보로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에 엄청난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도시 요건에 가장 어려운 일자리인데 뭐 다 부합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이제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녹지축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조건인데 이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녹지축, 녹지 보행로가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점을
100%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지축을 조성해야 되는데 일단은 동쪽 측면에 있는 산에 있는 녹지축은 뭐 일단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전체 그 남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동쪽 그 산기슭을 잇는 그 녹지축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방향성이고요. 또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많이 조성이 됐는데 문제는 안양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안양천으로의 접근로 개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내부에서 내부에 있는 동서간 산과 강을 접근할 수 있는 내부 그 동서간 축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도보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렇다한 길이 별로 없어요. 녹지길은 더 없죠. 그래서 이 부분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이제 신속통합이라 그래가지고 신속 재개발이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 속속들이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이 재개발 지역에 우리가 반드시 녹지축을 고려해서 보행로를 확보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 그때 가서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 기본 구상이 있고 그림이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통일적으로. 그래서 그걸 미리미리 만들어서 하나의 지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련되는 부서가 뭐 공원 녹지과 뭐 당연히 들어가고요. 도시계획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거과 있죠. 주거재생과 여기도 이 부분에 염두를 두고 그 신속통합 기획이 이제 돼서 전체적인 이제 설계가 될 때 이 녹지축에 관한 고려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아마 이 녹지축이 제대로 될 경우에는 아마 금천구가 정말 누가 봐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걸로 믿어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올해 오늘 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이고 본격적인 9월이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먼저 올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직원들께서 다 태풍이나 여러 가지 호우, 그 다음에 폭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상근무 등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특히 또 지난주에 4년 만에 실시된 을지훈련이 또 잘 무사하게 잘 실행이 돼서 관련해서도 같이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차별 범죄나 무차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기본적인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정부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 확충이라든지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 또 신규 사업 등을 잘 발굴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이미 지시되어 있는 생활안정 TF팀을 조기에 가동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주실 당부드립니다. 큰 방향은 한 5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양한 현장 상황들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치안 생활안전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능형 CCTV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 인프라를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것이 제일 우선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관 협력하는, 경찰과 협력하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취약 지역이나 취약 시간대에 맞춰서 안심기가 스카우트라든지 자율방범대, 여러 가지 경찰과의 순차 인력을 강화하고 경찰서와 협력을 잘 강화하도록 체계를 잘 가져주시 바라고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안전 세프티들하고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런 골목길이라든지 공원 조성, 각종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그 범죄 예방 디자인이 잘 반영이 돼서 확대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조금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만은 사회적 은둔이나 또 내지는 여러 가지 고립된 중장년층에 대한 대책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도 상당히 마음심이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또 주민에게 좀 더 알려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손쉽게 이용하고 함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방향으로는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화, 전산화 뭐 이건 이제 시대를 뛰어넘어서 AI를 밑바탕으로 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동향이나 여러 가지 집회 상황 또 여러 가지 이제 치안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I를 접목한 안전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발굴하고 우리가 좀 더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여러 가지 제가 구정의 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여러 가지 업무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 좀 더 치밀한 행정이 필요한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고 저도 또 제가 직접 챙겨야 되는, 챙기지 않으면은 일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관련 사항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은 굉장히 우리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구의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과 문제들에 대한 또 논의도 있었죠. 제가 보니까 작년도 2022년 11월부터 해체공사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올해 2월에 또 예산 통과됐죠. 지금 8월입니다. 설계 당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되고 건축과나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부서, 문화체육과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올해 2월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이 8월입니다. 아직까지도 현장에 나가보면 이제서야 움직이려고 하고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각각의 부서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담당 국장은 업무 보고나 받았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하고 제가 체크해야지 관련 부서 모여서 한번 점검해봐라 그래야지 움직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호합사 증축 문제. 호합사 증축은 우리 금천구 문화 자산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해서도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행위 허가라든지 도시계획 공원 조명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엊그저께 보고를 받아보니 관련해서 정부 문체부에게 질의를 하고 3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아무도 챙기지 않으면은 일이 안 되는, 이것도 결국은 제가 관련 부서 TF 회의를 해라. 그래도 또 챙겨 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볼까요? 불법 전단지 문제. 주민들은 굉장히 가산동 주변, 시흥사거리 주변의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 지나다닐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지시하기 전까지 관련 부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정책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지시하자 보고가 왔죠.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지시했죠. 다른 구 알아보니까 전화폭탄 대폭킬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게 없냐? 네 검토해봤냐? 그랬더니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팀장이, 과장이, 국장이 업무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독서삼동 신독산 솔리누 뉴포레 아파트 민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12월 4일, 올해 1월 8일, 1월 18일, 3월 14일, 올해부터 8월 21일 4차에 걸쳐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금천경찰서로 문의하라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검토해라고 했더니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집회 신고 장소에 집회자가 없을 경우는 현수막 불법이다. 그래서 해당 현수막을 정비하겠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원칙도 없고 오락가락 행정합니까? 네 번이나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저럴 때 저렇게 답변합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누가 챙기지 않아요. 큰 문제에서부터 작은 문제까지
주체 의식을 갖고 챙겨야죠. 국가장들이 챙겨야지. 누가 합니까 이거를? 지시하면은 일을 하고 지시 안 하면 일을 안 합니까?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8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